제가 앞으로 좀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좀 목표로 해서. 현재 시기가 네.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집을 사면 괜찮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그 확신이 없어서. 아직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번 좀 들려드릴까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낸 지는 한 10년 정도 좀 넘었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쪽 종사하고 있는 만 34세 이소영입니다. 아, 만. 네.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얼마 되셨어요? 올해 4월 정도부터 시작했어서 아무래도 사실 다른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단 제가 앞으로 좀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좀 목표로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뭐 읽은 책이나, 그러니까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 책들 그런 거는 있었었나요? 관심이 정말 없었어요. 네. 재테크는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좀 마음들이 소망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 결정적이었던 거는 30살 초반대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든지 그런 규모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걸 봤을 때 그대로예요? 네, 사실 현실적인 타격이 좀 왔어요. 자라나지 않는 자산? 네네.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라는 좀 생각도 들고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이소영님 사례를 선정을 한 거는 현재 시기가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뉴스 보면 연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금리는 오른다고 하고 이런 시기에 전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현재 직장인들 아직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되게 힘든 시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몰라서 그런 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좀 들려드릴까 하거든요.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집을 사면 괜찮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그 확신이 없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사는 게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본인이 좀 생각해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1차 목표로 생각했던 거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해서 청약 신청을 생애 최초. 네네 해보고 싶고, 지금 제가 세대주로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했고 세대주로도 한 5년 정도 있어서 우선은 경기도권 생애 최초 특공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경기도 생애 최초 특공. 네네. 네. 그럼 지금 직장은 어디로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직장은 서울역 부근이에요. 서울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서울. 그러면 선호하는 지역도 직장을 기점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네, 직주 근접을 좀 선호하는데 왕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왕복 2시간이요? 네. 많은 분들이 가점 높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청약은 전략이어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제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청약 전문가 베니아님 모시고 솔루션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니아님 모시고 먼저 그 부분부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부동산 하락기잖아요, 그죠?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이 지금 과연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 특히 청약 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 상승장일 때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해서 많은 청약자들이 좀 몰렸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 자체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제 사례를 아마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취득했었던 분양권이 2016년, 17년도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분양권을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분양권들이
큰 차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축 아파트는 사실은 어떤 상품군보다 하방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상품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양권은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뭐 상품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이 들고, 건설사도 분양을 할 때 완판이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완판해야죠. 네, 완판이 안 되면은 어떤 기업은 거의 파산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승장처럼 과도하게 분양가 책정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금액이 좀 더 조정될 수 있는, 그렇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찬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오늘 솔루션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 주변 시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만 해요. 왜냐면 저희가 오늘 이런 단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항상 주변 시세가 정답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 그 다음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솔루션은 투 트랙으로 움직여라입니다. 첫 번째는 청약 중에서도 생애 최초 특별연금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단지라는 게 사실 나와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다림에 그래서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일반 매수도 알아보시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투 트랙으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져왔고요. 특별연금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정부가 앞으로 270만 호 가량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 공급 안에서는 당연히 특별연금이라는 일정 할당 비율이 있을 거고, 또 무엇보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1인 거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청약을 당첨받기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봐요. 소영님께서 사시는 지역이 일산이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고양 창릉 신도시가 있고요. 지금 규모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빗금친 부분들이 지금 다 고양 창릉 신도시거든요. 이 규모를 보면 일산 신도시랑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에 오히려 일산보다 더 인접해 있고, 고양성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하철로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직 분양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을 많이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게 있는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거는 100% 그냥 일반 공급 물량이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량이 적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이렇게 택지지구에서 공급을 하는 것은 그만큼 당첨받기 굉장히 좀 더 유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용지가 많은 걸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분양하는 단지들이 사전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공 분양, 또 민간 분양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분 없이 다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단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고덕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만족하면서 출퇴근하려면 고향이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는데, 청약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이런데 안전 마진이 좀 항상 고민이 되죠. 일반 매수를 할 때는.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검단이나 파주 이런 곳들도 선택을 하면, 물론 내가 실거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불명확하지만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선택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런 곳의 장점은 당해 비율이 경기도권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면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권, 당해에서 거의 끝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신도시의 입주 물량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우선권을 줘요. 이렇게 2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청약이 뜨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은 어때요? 본인의 성향은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지역, 아까 직주근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검단, 파주, 고덕 여기까지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검단이랑 파주 운정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이기도 해요. 몇 번 가보기도 했었고. 오히려 잘 됐네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버리면 네.
그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이 가장 덜한 시기니까. 그래서 지금 창릉신도시, 장안신도시 이쪽은 당연히 기본으로 보실 때 그러면서 이쪽도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청약을 이쪽 바운더리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바운더리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단독 세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이 하나 청약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단독 세대가 아니라 직계 좀비속과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으면 85제곱미터 이하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이랑 세대 합가를 해서 부모님이 세대 1, 소영님이 세대 2가 되면 일단 단독 세대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생애 최초 특별연금을 8호 이하도 넣을 수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세대 합가를 통해서 85 이하의 타입을 넣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매수입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차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급매, 급급매 또 거기 안에서도 더 내고도 가능한 뭐 3억짜리가 나와 있으면 거기서 뭐 1,000, 2,000을 더 내고 할 수도 있는 매수 우위죠. 또 대출이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청약 당첨이 분양단지가 나와야 되니까 좀 기다림이 초조하고 또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일반 매수도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상품은 여기 행신동에 있고요.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금액이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뭐 일산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금액이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연자분께 맞는 상품군을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금액폭을 보면 이 붉은 색깔과 파란 색깔로 나타납니다. 이제 파란 색깔이 금액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붉은 색깔이 좀 금액이 상승했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근데 금액도 조금씩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런 단지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금액보다 내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매수 우위거든요. 그리고 25평형을 매매 전세 갭을 끼고 산다라고 하면은 뭐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갭을 끼고 샀다가 나중에 실입주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고 뭐 이 상품은 일단은 뭐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현장에 꼭 가보시고 특히나 구축은 수리 상태나 또 동호수에 따라서 차익이 많이 나뉘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택시장이 좀 조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를 보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크게 청약 단지 지금 현재 거주지에서 괜찮은 신도시를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신도시 바운더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시장이 많이 썰렁하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반 매수로는 어디 부분을 보면 좋은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향성을 세우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절반 이상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명확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